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자, AMD 라이젠 5000 프로세서가 출시된 후 AMD가 AM4 소켓 호환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A320 칩셋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를 교체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탐스 하드웨어를 통해서 현재 ASUS와 기가바이트에서 라이젠 5000번대를 지원하는 펌웨어를 배포했음을 전했습니다. 자, 시기상 좀 뜬금없다는 느낌까지 들지만 어쨌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A320에서 라이젠 5000을 지원하는 대신 AMD 7세대 A 시리즈 및 에슬론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만약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이젠 5000번대 CPU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전 프로세서로 돌아갈 일은 당연히 없겠죠. 이런 소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라이젠 5000에 매칭할 수 있는 보드 선택지를 늘려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할 거면 초기에 진작하지 왜 단물 다 빠지고 이제 와서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자동차 반도체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 26262-2018 FSM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 표준은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기 전자 시스템의 고장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이 인증 획득을 통해서 자동차용 메모리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과 ADAS 시스템의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덕분에 주가도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해외는 그래픽카드 품귀의 영향 때문인지 스트리밍 게이밍 시장이 성장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는 최근 들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엔비디아가 RTX 3080 멤버십 요금제를 추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의 유료 회원들은 요금제에서 표기한 1080 풀 HD 60프레임 서비스 부분을 엔비디아가 프레임 제한을 통해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목소리가 높아져서일까요? 엔비디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공지를 내놨는데요. 보면 일부 게임의 경우 60프레임 미만으로 프레임이 제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와 같은 프레임 제한에 대해서 지포스 나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엔비디아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서버 증설보다는 프레임 제한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프레임 제한이 불편하면 더 높은 요금제인 3080 멤버십을 사용하도록 유인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죠. 자, 이유야 어찌되었든 한 가지 확실한 건 해외 시장의 지포스 나우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국내 같은 경우는 LG U 플러스인데 LG U 플러스는 지포스 나우 멤버십 가입 언제까지 막아놓을 건가요? 자, 트위터발 카드랍니다. 언더폭스라는 트위터 리안이 올린 글인데요. 일단 너무 기술적으로 빠지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인텔은 13세대 랩터 레이크의 전압 조정기 기술을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메인보드 전압 조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CPU 발열과 전력 소비량을 늘리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CPU 전압 관리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전압 조정을 하더라도 CPU에 탑재된 전압 조정기가 한 번 더 개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전압을 줄이고 그와 더불어 CPU 성능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온도는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튼 이런 기술이 추가되어서 13세대 랩터 레이크는 12세대 엘더 레이크보다 25% 가까이 낮은 전력 소모와 더 낮은 발열 그리고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카더라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랩터 레이크는 내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아마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12세대보다는 좋게 나오겠죠. 인텔아 이제는 그만 좀 올라가자. 자, AMD는 커스텀 칩 장사를 정말 잘합니다. 특히 엑스박스나 플스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정말 게임 콘솔 시장의 인베디드 세미 커스텀은 AMD의 텃밭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새로운 콘솔이 합류했습니다. 바로 밸브의 스팀덱입니다. 최근 스팀은 스팀덱 하드웨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스팀덱의 하드웨어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스팀덱에는 젠2 아키텍처 기반의 4코어 8스레드 CPU와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GPU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FSR도 지원할 것임을 전했는데요. 스팀덱은 출시가 연기되고 있고 최근 추세를 보면 칩 공급난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이라
스팀덱도 여기서 뭐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정발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어쩜 국내 정발은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안 되면 직구라도 해야 되지만 제품이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자, 어쨌든 AMD는 요즘 여기저기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아시죠? 이 콘솔 시장의 세미 커스텀 텃밭은 리사수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역시 누님은 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좀 전에 트위터발 카드라로 인텔의 13세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트위터발 카드라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AMD와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 관련 내용입니다. 자, 일단 카드라긴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카드라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맞다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AMD의 차세대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나비 31 GPU는 2.4에서 2.5GHz 클럭 스피드를 제공하며 성능은 약 75TFLOPS, 현재 라데온 RX 6900XT보다 226%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성능이 현재 RX 6900XT 대비 2.2배라고 합니다. 2배가 넘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자, 엔비디아는 다음 세대인 에이다 러블레이스까지는 모놀리식 디자인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 멀티칩 방식의 MCM 구성은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해서 출시될 호퍼에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에서는 라데온보다 성능적으로 밀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세대 플래그십 그래픽 카드는 최대 2.5GHz의 클럭 스피드를 제공하며 예상 성능은 85에서 92TFLOP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우 다음 세대 플래그십 모델이 현재의 플래그십 모델인 RTX 3090보다 성능적으로 2배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 양쪽 회사 다 난리 났네요. 다 2배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GDDR7이 등장하진 않을 것이고 GDDR6X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짜 그래픽 카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400W에서 600W 정도 먹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3090의 2배 성능을 정말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진짜 4K가 현재의 QHD급으로 내려오고 8K 60프레임에서 100프레임대의 게이밍 환경이 구축되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카더라 기반이기 때문에 이 소식 루머로 생각하시고 아직 시간이 또 많이 남았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뭐 그때는 그래픽 카드가 제발 유니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텔은 진짜 어떡하죠? 참 인텔은 무슨 샌드백도 아니고. 자, 유튜브 러그라츠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지난 13일 라이브를 통해서 생일 그리고 뭐 임용고시 또 임플란트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축하드리고 응원했는데요. 어제죠. 11월 14일 김용성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달려온 나에게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셨는데 학생이신지 사회인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 학생이시라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인이시라면 열심히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분배 잘 하셔서 달리셨으면 하는 마음 전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나를 희생하며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뭔가 얻었다기보다는 내가 닫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걷고 또 주변도 둘러보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챙기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스파이님도 생일이시다고 합니다. 형 나 생일이야 축하해줘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보다 어리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스파이님도 사회인이거나 혹은 학생이실 텐데 뭐 닉네임을 보면 사회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어디서 미션을 수행 중이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앞으로 100년, 200년 살아남는 스파이계의 전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성규 님이 드디어 전역을 하십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술 포금하지 마시고요. 물론 갓 전역했으면 피지컬만큼은 최상일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피지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전역하고 나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재입대 꿈을 꾸실 일이 없으시길 기도하면서 우리 신성규님의 전역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동안 땡이 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영상 댓글을 거의 다 봅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할 때도 이 채팅창 올라오는 아이디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주 보이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김지민 님이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 영상과 라이브를 봐주시는 구독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생일이셨네요. 정말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자주 병원을 가셨던 것 같고 좀 몸이 아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괜찮으시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도록 해요.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언제나 늘 항상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